진행되었던 동화작가, 여성편 동화작가, 뭐죠, 제목이? 동화작가 내기? 그냥 옛 이야기 수업이라고 할까요? 아, 옛 이야기 수업에 참여한 참여자들과 거기에 PM으로 있었던 정민쌤을 민서 선생님이 연기하실 거고요. 정민쌤에게 선을 넘었던 상대를 정민 선생님이 연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은영 팀장님은 이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지금 유명한 동화작가님, 임정진 동화작가님을 해주실 거예요. 자, 레디 액션을 외쳐주시겠어요? 레디. 잠깐만, 음악이 좀 빠르고 줄어들면 어떤 음악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사건이 나기 전에. 알아서 해준댔어요, 천지 작가님. 네, 그래서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이제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뭔가 신나고 기다려 있는. 지금 레디 액션 한번. 네, 레디, 액션. 오늘 이 선생님 오신다는데 나는 글 잘 못 쓰는데 어떡하지?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영문학 전공해가지고. 그러셔요? 그럼 그렇게 문학 잘하시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희 같은 사람 어떡하라고 오셨어요? 우리 기죽어가지고. 기죽어 맞아. 맞아. 내가 강의 하나 만들 테니까 그때 들어. 진짜요? 부탁드리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옛 이야기 수업에 와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자기소개할 건데 먼저 강사님부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희 10주 동안 같이 이끌어주실 임정진 동화작가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동화작가 임정진입니다. 이번에 10차시 수업 아주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네. 우리 참여자 여러분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참여자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는 연극을 했는데요. 지금은 애기 둘 낳고 못하고 있고 지금 집에만 있다가 애들이 이제 둘째가 유치원 가가지고 시간이 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입니다. 전 직장을 다니다가 동화 작가가 꿈이었어가지고 좀 지금 퇴사 겸에 좀 쉬면서 그래서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저는 은퇴한 지 한 10년 된 영문학과 교수예요. 네,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지금 이 수업도 관계자가 하도 선생님이 꼭 들으셔야 될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책도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은민서 선생님도 알고 해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수업 소개 다 마치셨으니까 자,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장면.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끝이 나고요. 다음 장면. 수업이 끝났고 집에 가는 길. 선생님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늦었어요. 네. 솔직히 내가 셰익스피어를 전공했잖아. 네. 옛 이야기 나안 맞는 것 같아. 그러셨어요? 다들 좋았다고 그러던데? 좀 힘드네. 어떤 면이 힘드셨어요? 뭐랄까 너무 이야기가 정해진 결말을 향해서 끌어가는 느낌?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10차시까지 이제 수강생들이 글도 쓰고 옛 이야기도 배우고 하려면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가시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끝까지는 마무리할게. 그래서 내가 밥 한 번 사려고 강사님이랑 자리 한 번 만들어봐. 네? 강사님하고 자리 마련해요? 강사님하고 네네. 세상 관계자분들하고 네. 민서 쌤하고 여정민 쌤하고 네. 내가 밥 한 번 살게. 근데 마음은 감사한데 강사님하고 재단 관계자님들하고 다 그렇게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 저희가 따로 시간 되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네. 이렇게 몇 회의 수업이 지나고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정민 쌤. 네. 나 이거 너무 힘들다. 힘드셨어요? 뭐가요? 내가 강의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번 시간도 빠지고 전수도 빠졌잖아. 네. 나랑 안 맞는데 앞에 난 정미쌤하고 민선쌤 때문에 그래도 성실하게 이거 듣는 거야. 나 저번에 강의도 못 듣고 해가지고 저번에 강의 요약본 올려주는 거 좋더라. 계속 좀 너무 좀 큰 도움 됐어. 계속 좀 올려줘. 나 개인적으로 좀 보내줘. 네? 강사님이 강의하셨다고 그거 요약해서 올리라고요? 근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해서 선생님께 따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단톡방에 올려주니까 좋더만. 그거는 단톡방에 제가 이제 강사님이 요청하실 때 시간이 될 때 그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따로 그걸 선생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래. 그리고 내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커피 쿠폰 보냈어. 수고가 많은데. 네. 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소리하면 안 되는 손을 넘네요. 계속 아슬아슬하게 넘고 계시고 지금 겨우겨우 참고 계시는 지금 정민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상대팀 이야기 먼저 보고 다 같이 얘기할게요. 일로 오세요. 자, 이쪽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제가 아니라요? 자, 준비. 저희는 김진 선생님의 실제 에피소드고, 김진 선생님이 아이들을 레슨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네. 레디, 액션! 동호가 어서 와. 자, 잠깐. 동호가 머리 좀 하고. 첫 이미지 중요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레슨 너무 잘하시는 얘기 듣고 저희가 찾아왔는데, 네, 두 분 인사드려. 얘가 바이오니를 제가 좀 관쳐봤더니 영재라고. 그러세요? 꼭 한번 레슨을 좀 받으라고 해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해보자. 그럼 오늘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쌤 제가 여기서 좀 앉아서 볼게요. 네, 첫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네. 자,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잘한다. 첫차 시간하고 다음 날도 다음 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오늘도 좀 볼게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저희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그거 나가는 거 경연 대회가 있는데 그 파트 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선생님 잠깐만요. 그 파트 조금 한 번 두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자.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네. 잘했어. 이렇게 레슨의 기간이 1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참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공연 후에 엄마들에게 본인이 공연한 것 영상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전송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니까 어머니들한테 내가 연주했던 오케스트라 영상을 좀 보내드려야겠다. 연말 인사도 할 겸 보내드려야겠다. 어머니, 이거 저가 참여했던 오케스트라 연주예요.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같이 공유해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유 하도 선생님 너무 멋있게 잘 봤어요. 우리의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해피 뉴 이어. 너무 감사하다. 정말 힘이 난다. 언제 나오는 거야? 진짜 하는 부분도 선생님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선생님 어디서 등장하세요? 어머 이 기분 다 보내면 어떡해. 엔터 카톡. 여기까지? 네. 그리고 나서도 레슨을 이어간 뒤에 1년 뒤 야, 너 이번에 너 거기 대상 못 받은 거 내가 봤을 때 그 선생님 실력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돼. 그거 영상 보고. 선생님 내일부터 못 나가요. 엔터. 카톡. 네, 알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를 보낼 때 마음은 어땠어요? 생방하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들으면 보면서 오히려 안 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마음도 있었죠. 네. 진짜 하는 내내 2년 내내 얼마나 그걸 시달렸겠어요.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돈 때문에 하지. 그런 생각 들었죠. 자, 엄마. 네. 엄마는 도대체 아이를 왜 선생님한테 맡기면서 왜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꽤 비싼 돈을 주고 레슨하는데 뭐가 제가 크게 잘못했나요? 제가 뒤에서 뭐 방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과정을 보고 제 아이의 진도라든지 성장 과정을 지켜보겠다는데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데 선생님의 수업권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매번 가서 참관하셨잖아요. 그리고 밤나라 외출나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 많이 했나 제가? 저희가 보기에 그러던데요. 근데 여기 지금 아버님께서는 선생님의 다른 학생의 학부모신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을 받으시고 그런 문자를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애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멋지게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그런 영상을 주신 선생님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는 분도 많지 않죠. 그리고 우리 애가 그걸 보고 물론 꽤 많은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조그맣게 작게 보였기 때문에 잘 안 보였지만은 우리 선생님이 저 멋진 자리에서 연주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되게 힘이 났고 좀 더 이제 저가 이제 교육도 하지만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이 아이를 더 잘 감사한 마음으로 잘 그렇죠. 가르쳐야겠다.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잘 가르쳐주게 되는데. 선생님, 네. 아까 선생님이 이걸 하시면서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네. 이거를 하게 되니까 더 상처가 대면하게 된다고 해소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기회를 줄 거예요. 저희 몇 시까지인가요? 저희 6시 반까지. 6시까지 해서 그거를 빨리 진행하면 알겠어요. 자,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때 이 어머니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 어머니한테 그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 부글부글 거렸을 때 네 알겠습니다가 아닌 내가 이런 말을 했더라면 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상황 안에서 그걸 해소한다면 하고 싶은 말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그걸 생각해보고 바로 하시고요. 어머니한테 그만 들어오시라고. 자, 어느 시점에서 그만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가요? 몇 달 정도 됐을 때? 자, 그럼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선생님께서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도움을 주실 말이 있을까요? 나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이 불편하다는 거를 내 감정을 먼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것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꿈에서는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허용이 돼요. 사실 그래요. 이 삐리리 새끼야! 이런 말만 안 하고요. 하고 싶은 말 하면 다 해보죠. 사실은 소개해도.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정제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너무 참아야 그 순간 우리는 집에 가서 늘 내가 이때 이런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말을 곱씹고 최대한 정제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예의 바르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하거나 말을 계속 곱씹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고 이 엄마한테 내가 최대한 어떤 말을 하면 좋았을까라고 상상해봤던 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대신해도 될까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좋아요. 감정이입이다. 선생님을 보시고 거기 들어가서 자,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도자기 하나씩을 잡으시고 지금 저 대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의 감정이 내가 공감된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그러면은 높게. 아니다. 모자라다. 그럼 낮게. 그러면 이분이 더 하실 거예요. 약간 이걸로는 안 돼. 지금 네 마음이 안 풀려. 그냥 더 높여 대신해를.
화를 내는데 아니야 전혀 하면 이렇게 이 사람의 감정에 강도를 좀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자, 제가 선생님 역할을 해줄게요. 대신. 나 엄마. 어머니 역할을. 엄마고 내가 아이. 아이를. 아. 네. 자, 한 6개월 정도 지날 무렵입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 이 아이는 바이올린 하는 거 좋아했나요? 좋아하는 하는데 좀 엄마처럼 욕심이 많아. 아 그래요? 알겠어요. 큐. 빨리. 선생님. 아 잠시만요. 지금 제가 레슨 중이라서 조금만 대기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수업 중이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얼마나 선생님? 지금 저도 여기 수업 중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잠깐만 기다려. 이 친구가 또 지금 수업에 멈췄잖아요. 지금 방해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엄마, 나 이따가 조금만 수업하면 기다리세요. 저희 해주셔야 돼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15분 뒤. 네, 됐습니다. 네, 뭐 때문에 나 하셨죠? 늦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거 네네. 저번에 저희 연습곡 있잖아요. 대회 연습곡. 네네네. 그거 그 네. 앞부분 좀 집중적으로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네. 좀 거기 좀 많이 연습해 어머니 근데 주세요. 그 곡은 앞에 임팩트가 있는 곡이 아니에요, 사실. 어머니 그 곡 어디까지 들어오셨어요? 전공하셨어요? 네. 그 곡은 뒤에 임팩트가 있는 아니 곡이고. 자꾸 앞에 애가 긴장을 해서 연습이 틀리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그 곡을 이 친구한테 지금 수빈이한테 100번 시켰는데 다른 친구는 50번만 했는데도 안 틀리더라고요. 아니에요, 나 100번 했어? 아, 네. 수빈이가 숫자를 잘 못 세나 보다. 50번밖에 안 했는데 100번. 그리고 다른 친구는 선생님 레슨 시간 너무 50번 지났는 것 같은데 네. 바로 들어가죠. 지금 수업하자고요? 네. 아, 네네, 좋아요. 저 준비됐니? 네. 지금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친구가. 아니에요, 준비됐어요. 아, 네, 한번 해볼게요. 이거 봐. 지금 자세가. 아, 네, 어머니,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친구는 바이올린에 정말 너무 재능이 없어요. 어떡하죠? 저는 수업을 계속 와도 되는데, 저는 좋죠, 그러면. 선생님 네. 지금 저희 아이한테 있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내가 상처받으시잖아요. 근데 너 상처받았어? 네. 근데 너 다른 거 더 잘하잖아. 밖에 너 노는 거 좋아하지? 네. 그치? 음악 별로 너 재미없잖아, 바이올린. 이거 선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저 대학 가야 돼요. 대학 이걸로 대학 가려고 그랬어? 네. 아, 어머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만. 엄마. 지금 선생님 네. 사과하세요. 왜 그러시죠? 지금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대놓고 상처를 주시는 건 아니죠. 저는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지금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미래가 창창한데 되지 않는 일에 자꾸 목매달고. 제가 이걸로 장사하는 건가요? 제가 이걸로 돈 버는 건가요? 저도 레슨에서 돈 벌면 좋죠. 입시생이 얼마나 페이가 센데.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서로한테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상황이 따로 있었어요. 그 오케스트라 어딨냐고 했을 때 그 상황 한 번만 다시. 완전 감정이 빠졌어. 자, 어딨냐고 한번 다시 물어보고. 자, 카톡 보냅니다. 자, 진짜 어디 있는 거예요? 긴 거를 편집을 해서 보내던가.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뭐 하시긴 하신 거예요? 카톡. 전화해야겠다. 따르르. 따르르. 네 선생님. 아, 네, 어머니, 제가 보낸 오케스트라 영상 네네. 끝까지 다 보셨나요? 예,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까지 봤는데 선생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게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게 저기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어머니께서 실제로 한 번도 못 보셨나 봐요. 근데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대규모로 합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만 나올 순 없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은 테레비로 열린음악회 보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실황이잖아요, 어머니. 선생님. 그래가지고 네네네. 선생님 이렇게 딱딱딱 저한테 기다렸어요? 왜 저를 못 잡아서 그렇게 안 다니세요? 아닌데, 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또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게? 선생님. 네네네. 다음에 독주회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좀 보내주세요. 아, 그럼요. 보고 네네. 싶어요. 네,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일로 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약간 이것도 선 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나도 기분 나빠. 자, 여기 불 좀 켜주세요. 기분 나빴어요? 기분 나빴어요? 완전 폭주하셨어. 자,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아, 네, 좋았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일단 감정 자체를 좀 화나고 어이없는 감정을 그냥 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좀 이렇게 같이 선을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저도 맞서서 기분 나쁘다는 거를 너무 표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오케스트라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 내가 더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뭔가 저만의 어떤 작품이 있다면
불러줘야겠다. 아, 내가 너보다 한수 위다라는 걸 얘기해줘야 되겠다. 아,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불편했던 지점도 솔직히 있지 않나요? 있죠. 이게 그냥 이건 우리가 그냥 한풀이를 해본 거지만 그렇게 대응했을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통쾌했어요. 통쾌하죠. 우리도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면 얼마나 시원했을까. 근데 우리는 이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통쾌해요. 근데 저는 솔직한 말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의 선을 상대히 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맞받아쳐주고 싶은데 과연 맞받아치고 나면 그건 나도 선을 넘은 건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저는 초반에 네.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그 선이 다른 부모들, 다른 어머니들과 똑같은 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으세요. 같은 원칙으로 준수가 됐어야 되는데 그분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죠. 아주 깊숙이 개입됩니다. 초반에 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저한테 그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제 아이가 중간에서 그런 엄마가 약간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듣고 죄는 없다는 얘기한 건 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도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아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요. 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자, 보세요. 지금 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상대가 나에게 선을 넘어왔을 때를 생각하고 그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응했었어야 돼.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또 아까 소정 선생님께서 얘기하실 때 제가 그래서 저도 선을 넘었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이후에 선생님은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그 상대에게. 그 상대는 또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에게 넘어왔으니까 나도 똑같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여자가 아까 선생님들 보여준 장면에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들이 들으셨어요? 여기 이쪽에 앉아 계셨던 분. 그 연세 많으신 그 영문과를 나왔다고 하시는 분이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싶어 하고 거기에 물론 아주 예의 바르게 대응은 하셨어요. 정민 선생님이. 그렇지만 그 선생님 되게 뭐 강하게는 아니었지만 정민쌤도 그분에게 소심한 복수들을 하기는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과하게 이 선생님은 너무 선을 넘었으니까 나 이 사람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겠어 하고 내가 정말 강한 말로 뭔가를 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심을. 네. 그러면 그게 잊혀지기도 풀었다고 해도 잊혀지기도 힘들고 그게 또 명예훼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피하고 둘만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고 불편하다는 걸 저는 이렇게 너무 잘해주지 말아야겠다. 네. 너무 잘해주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 포용할 수 있을 것처럼. 왜냐면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게 또 PM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제가 너무 잘했더라고요. 너무 애를 썼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 수진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모두에게 동등하게 어느 선을 내가 먼저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허용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공격하게 되고 맞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네. 처음부터 아예 적정한 거리를 좀 어느 정도 맞아요. 약간 떨어뜨려 놓는 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을 다 보내면서 든 생각이 상대한테도 우리가 저 사람 선을 넘었다고 느끼는 부분은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말이요, 말투요. 뉘앙스. 근데 그게 불편했다면 정말 정민 선생님 말대로 둘이 만났을 때 용기를 내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굳이 나도 아까 여기 이 상황처럼 선을 확 넘어가지고 아 내가 이겼어 이런 상황까지는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무리한 사람을 사실 진짜 똥 밟아서 그냥 피해버리는 건 원래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아까 엄마라는 사람도 정찰할 또 애를 키워야 되고 다른 엄마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사람한테 쓴소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솔직히 그냥 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좀 약간 노인분이랑 얘기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분이 계속 이렇게 나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실 수가 있잖아요. 그 애기 엄마가.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닌가. 저 이분이 대응하신 게 잘하지 않았나. 음. 막 문답을 때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게. 왜냐면 그걸 억울해서 계속 내가 해명을 하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응하신 게 옳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도 좀 어떤 그 병원에 가면은 환자의 권리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굳이 공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그 태도를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어떤 문서를 비치를 해놓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는 실제로 제가 그런 수업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비평을 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각자의 의견들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충돌이 돼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강사님께서 맨 처음에 수업 진행할 때 그 수강생의 태도를 얘기해주는 선언문을 얘기하고 저런 방법도 있네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관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 미연에 이런 일들을 좀 서로 공유하자. 선언문을 나눠서 읽으면서 그 숙제하는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것도 아주 좋은 지혜로운 저희는 최근에 무임분들 수업했을 때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막 혼자 말을 많이 하시다가 맞아요. 한쪽으로 가신다던가 네. 이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시다가 그거를 귀엽게 즉흥극으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황극을 보여드렸더니 조금 왜냐면 조금 기분 나쁘시잖아요. 맞아요. 첫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문을 약간 즉흥식으로 연기 선언문처럼 했던 좀 효과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선이라는 게 상대가 넘고 내가 넘고 넘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 선,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선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리감일 수도 있고 상대방과의 거리감일 수도 있고 거기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싶다? 당장은 안 쓰시겠지만 진짜 등벌이 되는 것도 다를 것 같아요. 반응 없다고. 반응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똑같이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눈을 쳐다본다든지 나의 불편함을 말로 꼭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꼭 하겠다? 예를 들어 그건 많이 인스타에 나오더라고요. 네, 찌려본다. 찌려본다.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상사니까 일하다가 반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당연하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번 정면으로 봐주는 거? 네. 뭐라는 거야 이런 걸 보시고. 그쵸. 나의 자존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이 약간 템포를 늦추면 자기 생각이 본단 말이야. 왜 중국이지? 아 그렇게? 네. 저는 글쎄요. 근데 저는 조금 이런 면에 있어서는 무딘다고를 할까요? 좀 저는 이제 모두의 선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좀 많이 침범받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무례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좋았던 게 우리가 퍼실리테이션 같은 거 이제 하는 자리에서 처음에 그라운드 룰을 정하잖아요. 참여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합의하고 나가면,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도 사실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선들이 어느 정도 합의되는 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공론화하면서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마음이 맞아서. 좋아요. 여기. 아직도 답을 모르겠는데 생각에 많이 빠져 계시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 거기까지 가는데 전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선에 대해서 미리 여기까지는 우리 어떤 권리이고 약속된 바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한 번씩 계속 짚어나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요즘 그런 비슷한 상황이 좀 발생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약간 전조 증세가 비슷한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약속한 게 무엇이었고 이거는 이 영역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이건 너의 책임이라든지 이거 뭐 다른 맥락이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센스, 감각이 되잖아요 사전에. 네, 맞아요. 그랬을 때 그 룰을 정한다라는 거 진짜 너무 공통된 학습 때. 저는 이렇게 감정과 태도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감정이라는 것을 끌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 그와 내가 이 감정을 섞일 만한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밑바탕에 깔고 가면 사실은 그렇게 관계가 끌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어떤 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룰을 얘기하는 태도의 문제인 거죠. 노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뭔가 격식을 갖춰서 혹은 이렇게 뭐 굉장히 친절하게 그렇게 노지만 사실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이건 이 룰에 대해서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로 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간다 보면 사실 나도 안 끓고 이렇게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되게 힘든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이분은 이런 이야기 나눴다고 너무 해서 참는 게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참고 기대하게 되는 인간적으로. 맞아요. 일로 만든 관계에서는 좀 담백할 필요도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일로 만난 관계에서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선을 많이 이렇게 넣어본 적도 없고 어. 이렇게 넘겨받은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이 이렇게 일비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용기 있게 선을 넣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의 상황이라면 서로 간에 어떤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을 저렇게 만들어서 서로 안내하고 지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떠한 이 일로 만난 사이, 아니면 더 친근한 사이, 이 사이 안에서의 어떤 물 같은 거를 내 스스로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적용하고, 그리고 사실은 너랑 내가 이제 안 만날 게 아니고 더 잘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진심된 마음이 좀 깔린다면 소통하는데 조금 더 태도적으로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저도 이 자리에서 약간 책임을 조금 이제 더 떠안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참을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문제예요. 쌤이 말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도 요즘에 저는 용기를 내려고 하거든요. 좋은 게 좋다는 스타일의 성격이어가지고 약간 정민쌤이랑 반대 영역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조금 이제 문제를 거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 네, 시간이 저희가 아까 한 10분 늦게 시작해서 정말 10분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조금 더 넘겼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그런 선을 넘은 상황들도 같이 마주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좀 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